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긴 겨울방학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방학에도 학원과 집을 오가면서 공부에 또 열을 올리느라 제대로 방학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직접 보고 느끼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각각의 분야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학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트래블메이커 송수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은 겨울 좋아하세요? 전 너무 추워서 어디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어른들은 사실 겨울을 이렇게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방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알차게 방학을 즐길 수 있는 곳들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요즘은 숙제 중에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다녀오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이곳저곳 많이 다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최근 문을 연 박물관과 미술관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미술관에 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공책에 열심히 뭔가 필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나 했더니 체험학습 그 숙제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 문을 연 박물관, 미술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님들 특히나 오늘 방송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곡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서울입니다. 작년 11월 경복궁 동쪽 출입문인 건춘문 앞에 도심 속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터에 자리를 잡은 미술관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데요. 마당 한쪽에는 조선 왕실의 관혼산재 등의 사물을 보던 종친부 건물이 있고 붉은 벽돌의 옛 기무사 건물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런 옛 건물 사이에 눈에 띄는 현대식 미술관 건물은 창을 이용해서 자연광이 실내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또 미술관은 담장 없이 개방형으로 지어져 마당을 가로질러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마당에서 열리는 전시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지어진 미술관 안에는 영화관, 도서관,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데이트를 즐기기에도 참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한데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야간 개장으로 9시까지 문을 열고요. 전시는 종류에 따라 무료 전시와 유료 전시로 나뉩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을 비롯해 과천관, 덕수궁관 이렇게 세 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세 곳을 연결하는 광역 무료 셔틀버스가 하루 4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미술관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장소 경복궁 옆에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근처에 많이 가거든요. 삼청동이나 인사동. 작가님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몰래 작가님 블로그 구경을 한번 해봤더니 그 일대를 아주 확 휘어잡고 계시더라고요. 네, 볼거리가 참 많아서 그쵸, 좋아해요. 책도 쓰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연예인분들도 삼청동이나 인사동으로 데이트 갈 때 꼭 이런 데 들려봐도 좋을 것 같고 주말에 뭐 미술관 투어 다 같이 가족들 다 같이 해도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번에는 서울 남산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 가려면 명동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명동역에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까지 가는 거리 450m 구간에 만화거리 재미로가 생겼습니다. 재미로에서는 가장 먼저 이현세의 만화 삼국지, 허영만의 식객과 타짜를 만날 수 있고요. 이어 마주한 담벼락에는 인기 웹툰 12편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중국집 앞에서는 자두를, 편의점 가는 길에는 한이를 만날 수 있고요. 골목 구석구석에도 재미있고 익숙한 캐릭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450m를 걸어서 도착한 곳에는 만화 문화 공간인 재미랑이 있습니다. 현재 개관 기획 전시로 만화 내 집들이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 가장 주목받는 만화가 9명의 작품과 작가의 습작 노트, 그리고 원화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 만화를 더욱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랑에는 구하기 힘든 외국 서적도 구비되어 있고요. 작가들끼리 만나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남산 일대를 애니메이션 타운으로 조성해서 서울에서 제일 재미있는 동네로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명동 근처에는 만화거리가 만들어졌네요. 명동은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이랑도 가깝고요. 그리고 저는 이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화거리 재미로, 만화 문화공간 재미랑. 이름도 참 독특하고 기발한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제일 재미있는 동네로 꾸밀 계획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이 참 무엇보다 좋아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어디로 문을 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실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새 단장한 청자실은 고려 청자의 비색과 상감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비색에 초점을 맞춘 방과 상감에 초점을 맞춘 방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만들었고요. 또 기존에는 60여 점 정도만 전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보 11점과 보물 6점을 포함해 모두 16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된 청자들을 직접 눈으로 더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자실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 청자 몇 점을 살펴보면 먼저 국보 95호 청자 투각 7보무늬 향로는 음각과 양각, 투각, 상감 등 다양한 기법이 조화롭게 표현되어 있고요. 청자 사자 모양 향로는 12세기 향로의 특징을 잘 살리며 실용성과 조형미를 모두 갖춘 고려 청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자들을 꼼꼼히 사방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 디자인과 조명을 모두 바꿨고 작은 유물은 최대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진열장의 형태도 바뀌었으니까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실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 청자를 더욱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비색과 그리고 상감 이렇게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학생들이라면은 필수로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게요.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유물들, 유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게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서울에 있는 박물관들 좀 다녀와 봤는데 이번에는 다른 지역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전라남도에는 첫 국립박물관인 나주박물관이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대 영산강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운 조상들의 유물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특히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295호 금동관은 백제의 장식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영산강 지역 대표 역사 유물입니다. 금동관은 유일하게 안에 모관과 밖에 대관이 있고 아름다운 연꽃 무늬 등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금동관이 나온 신촌리 9호분도 발굴 당시의 옹관 위치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금동관을 비롯해 모두 2,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나주박물관은 반남 고분군과 보감리 고분군 등 백제시대 고분 유적과 자미산성 옆에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었던 수장고에 창을 설치해서 밖에서 수장고를 볼 수 있게 개방형으로 꾸며진 점이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공립박물관 중 수장고를 개방한 박물관은 나주박물관이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수장고가 궁금했던 분들은 나주박물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나주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금동관이 96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주박물관은 수장고라는 게 개방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게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곳이네요. 그동안 이런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네. 곳이었는데 박물관에 전시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유물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 그 수장고도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전남 나주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은 들려봐야 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전라남도의 또 한 곳의 교육 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광주 국립과학관인데요. 체험형 전시물이 80%가 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빛으로 체험하고 소리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 전시실도 있고 양력을 이용해 날며 몸을 움직여 조종하는 글라이딩 체험도 가능합니다.
또 과학수사관이 된 것처럼 자신의 지문을 직접 떠보는 체험도 할 수 있고요. 2만 킬로미터 위에서 볼 수 있는 지구의 모습도 30분마다 새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바다, 해양, 대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학 분야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동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미래의 과학 꿈나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줄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 정말 광주 국립과학관에서는 모든 과학을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사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조용히 관찰을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거 좀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네. 있거든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해야 되고 활동적인 친구들, 특히나 이곳 광주 국립박물관 가면은 내 세상인 양 아주 신나게 체험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소개해 주실 것 얘기해 주시죠. 네, 충청북도 괴산에는 한지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은 우리 토종 참당나무의 산지인데요. 이 당나무가 한지의 원료입니다. 한지는 당나무 채취부터 다리기까지 13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되는 종입니다.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지금은 화학약품과 기계를 이용해 쉽게 만들어지는 양지에 밀려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운데요. 한지박물관에서는 이런 한지의 제조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고요. 한지로 만든 1200여 점의 옛 생활도구와 공예품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천년의 기록을 담은 옛 서적을 비롯해 150cm 규모의 세계 최대 한지 주변과 1950년대에 처음 등장했던 닭을 가는 기계인 비터기도 볼거리입니다. 또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지로 만든 각종 인형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한지뜨기, 한지공예 등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만나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종류의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사고력을 기르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때때로는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또 직접 느끼는 것도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쉬는 날 우리 아이는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찬찬히 고르셔서 함께 다녀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트래블 메이커 송소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